길이라든지 해서 순서, 인덱스죠, 인덱스. 자료형 이런 것들. 자,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배열을 다룰 때는 인덱스로 숫자 순서로 다루기 때문에 배열을 우리가 일괄 처리할 때 많이 쓰잖아요. 반복문으로. 자, 근데 이제 일괄 처리할 때는 좋은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데 있잖아.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는 좋지 않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가 데이터 구조화하는 방법은 이미 클래스라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클래스랑은 별개로 좀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즉시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고 구조화를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사람이죠, 사람. 나이, 이름, 고향. 이거 우리가 사람 예전에 클래스로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냥 클래스 정의하지 않고 이 사람 데이터를 구조하고 싶은 거죠. 뭐 벡터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여기서부터가 막히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인트로 하면은 나이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뭐 스트링 이렇게 하면은 다시요. 인트로 하면 이제 이름, 고향을 저장을 못하고 스트링으로 하면 나이 저장 못하고. 그래서 뭐 일단 이 나이라고 하기로 합니다. 뭐죠? 말이 꼬였네요. 일단 스트링으로 하기로 합니다. 왜냐면 좀 웬만한 거 다 일단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나이도 어떤 문자로 표현을 할 수 있긴 하니까. 벡터 이런 식으로 하겠죠. 퍼즐 P1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 사람의 나이 데이터 뭐 20살 이렇게 나오죠. 홍길동 대전 이런 식으로 넣어서 요 이제 P1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모아놓고 이제 홍길동을 구조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조화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안 좋은 점이 그런 거잖아요. P1에 우리가 홍길동의 이름을 가지고 싶어요. P1이 홍길동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1번째인지 0번째인지 2번째인지 이걸 모르잖아요. 물론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이거 사용할 때마다 이걸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몇 번째인지. 그래서 이게 P1의 2번째 데이터가 도대체 뭐지? 코드만 봐서 몰라요. 봐야 알죠. 자, 그래서 일단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죠. 데이터의 순서를 알고 있어야 활용 가능. 자, 그래서 이 벡터 배열 같은 경우는 일괄 처리하는 데는 좋지만 데이터를 구조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뭘로 하고 싶냐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숫자 말고 우리 사람한테 편한 거, 나한테 편한 걸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져올 때 이렇게 가져와야 되지만 나는 이렇게 가지고 싶다 이거죠. 이름 순서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이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찾기 위한. 그래서 이걸 키라고 보통 불러요.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값, value라고 하고 값을 찾기 위한 키예요. 이 키를 가지고 딱 키를 사용해야만 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괄호하는 요거를 이제 맵에서는 키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 실제 value,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value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키와 밸류로 한 쌍으로 묶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맵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우리가 이 코드를 봤을 때 좀 더 명확하죠. 그래서 하나의 구조만 잘 짜놓으면 우리가 뭐 외우지 않아도 돼요. 순서 같은 거. 그냥 이름이라고 하면은 홍길동이 나올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게 이제 맵이고요. 참고로 이건 좀 더 깊숙한 얘기긴 한데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데이터 가져오는 속도가 빨라요. 대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형 탐색을 한번 해야 되는데 얘는 단번에 찾아갑니다. 자,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 자료 구조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지금은 이제 사용법, 간단한 사용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맵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include로 맵을 또 역시 불러오셔야 됩니다. 벡터 사용하다 보면 것처럼. 왜냐면 맵도 클래스예요. 자, 그래서 일단 만들기부터 해야죠. 선언. 뭐 벡터랑 똑같습니다. 맵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꺽쇠. 자, 그리고 나서 이 벡터 같은 경우는 밸류에 대한 타입 하나만 정하면 되지만 맵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개의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그랬죠? 하나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두 개의 정보를 사용합니다. 하나가 키였고 하나가 밸류였죠. 그래서 키는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밸류는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할 건지를 정해줘야 돼요. 자, 일단 밸류는 우리가 이거 스트링으로 하기로 했죠. 일단 똑같이 스트링으로 하고요. 이 앞에 키는 이제 어떤 타입으로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것도 되게 그냥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인트로 해도 되고요, 스트링으로 해도 되고요, 불린으로 해도 됩니다. 제한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인트로 가져간다면 이건 뭐랑 똑같아요? 벡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어떤 데이터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숫자를 쓰는 거니까 벡터랑 똑같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할 거면 우리가 벡터 쓰지 맵 쓰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스트링을 많이 씁니다. 사람이 가장 편한 게 이제 문자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여기에 뭐 다른 모든 자료형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키, 밸류, 쌍을 저장합니다. 키, 밸류, 쌍 이렇게 대시로 표현합니다. 키, 밸류, 쌍을 저장하는데 몇 개? 여러 개 저장합니다. 요게 맵이에요. 키 밸류로 된 쌍을 여러 개 저장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추가하기만 해야겠죠. 추가하기. 참고로 얘도 길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길이는 똑같이 사이즈예요. m1. 사이즈. 아무것도 저장 안 했으니까 빵개가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벡터랑 똑같죠. 자, 추가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푸시백이 아니라 이제 인서트예요. 왜냐면 얘는 푸시백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얘는 순서가 없습니다. 맵은. 그죠? 순서가 없어요. 벡터는 무조건 순서가 있어야겠죠. 순서가 핵심이니까 얘는 인덱스가. 근데 얘는 순서 없어요. 문자 데이터 순서 따지기가 조금 애매하죠. 숫자는 0, 1, 2 반드시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순서를 부여할 수 있는데 스트링이나 그렇죠? 제가 여기서 뭐 어떤 데이터도 다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더 앞이고 뒤인지를 사실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맵은 순서가 없다. 물론 순서가 있게도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나중에 문제고, 순서가 없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푸시백이 아니라 이제 인서트라는 걸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쓰냐면 이 M1 있잖아요. 이 별표 보이시죠? 인서트. 요걸로 넣거든요. 여기다 뭘 넣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자, 제가 키 밸류 쌍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키 밸류 쌍을 의미하는 자료형이 따로 있어요. 페어라고 하고요. 쌍이니까. 이 페어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키 밸류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형을 정해 주셔야 돼요. 페어도 클래스의 일종이고요. 얘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생성자 이용해서 앞에는 키, 뒤에는 밸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맵을 사용하려면 먼저 페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맵이라는 게 이 페어를 여러 개 저장하고 있는 게 맵이거든요. 그래서 페어라는 거는 이렇게 키 밸류 형식으로 데이터 두 개를 쌍으로 저장할 수 있고요. 이 안에 있는 거 꺼낼 때는 이렇게 꺼냅니다. 만약에 내가 키를 꺼내고 싶다. p1.first first가 아닌가? 잠시만요. 제가 이거 또 같은 걸 써가지고 헷갈렸네요. 얘를 P2로 일단 그냥 바꿔놓을게요. 그래서 P1. 하시면 이제 first 보이시죠? 그리고 요 뒤에 value 두 번째 거 보고 싶으면 말 그대로 second입니다. 첫 번째 페어의 첫 번째 키 역할을 하는 건 이름, 두 번째 밸류 역할을 하는 건 홍길동,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우리는 몇 개 만들어야 됩니까? 두 개 더 만들어야 되죠. 고향이랑 나이. 이게 또 겹치겠다. 얘를 그냥 주석 처리할게요. 페어 2, 페어 3. 이거는 나이 20, 이거는 고향 대전. 이렇게 하시고 자, 추가합니다. 이제 요 M1 이게 맵이죠. 이거 이제 인서트 하시면 돼요. 페어를 M1.insert 요거 하나, M1.insert 요거 하나, M1.insert 요거 하나 해서 총 3개. 페어라는 것을 저장을 하고요. 인서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져오기 해봐야죠. 가져오기. 조회. 자, 요것도 요렇게 대괄호 이용해서 가져와요. 대괄호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파인드 이용해서 가져오거든요. 자, 근데 파인드 같은 경우는 이 페어 형태로 나올 거라서 여러분들이 또 뭐 이렇게 세컨드나 퍼스트를 지정을 해줘야 되지만 이렇게 대괄호 치면은 바로 키로 밸류를 찾을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M1에 나이를 가져와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름, 고향, 이렇게 다 가져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파인드 같은 게 있어서 M1점 파인드 여기 별표 쳐 있는 거 보이시죠? 얘도 이제 많이 쓴다 이거죠. 여기에는 이렇게 나이 키를 넘겨요. 키. 있죠. 잠시만요. 얘가 파인드 잠시만요. 여기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제가 뭐 파인드 이게 페어가 나오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네요. 여기 잠깐 기억이 안 나서 이터레이터가 나오던가? 이터레이터가 나오는 것 같다. 잠시만요. 자, 파인드라는 게 있는데 요거 이제 이터레이터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요거는 잠깐 패스할게요. 파인드는 잠깐 패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키 이용해서 가져오는 방식은 대괄호랑 여기도 at이라고 있어요. 똑같이 벡터랑 똑같죠? 자, 여기도 at 쓰시고 인덱스 대신 키를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정 삭제인데 수정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요거 정하신 다음에 나이를 30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이제 30으로 바뀌어 있겠죠? 간단하고. 자, 이제 삭제할 때, 이것도 이레이즈거든요. 자,
그럼 여기도 우리가 그 벡터에서도 그냥 이렇게 1번째 넣는다고 해서 1번째 삭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나이 이렇게 한다고 삭제가 되진 않을 건데 되나? 이게 아마 안 될 거예요 지금. 그쵸? 이게 되네요 얘는. 자 그럼 여기는 이레이즈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이레이즈는 이제 이터레이터라는 걸 넘겨야 돼서 아까 이제 파인드로 찾은 거 있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m1.파인드 원래 이렇게 해서 나이를 삭제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요것도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니까 이 중에 더 정식은 요거 뭔가 안정적으로 지우고 싶으면 요 밑에 거 편하게 지우고 싶으면 요 위에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우리가 사용하기가 편하다 이거죠.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군을 묶을 때 클래스로 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빨리빨리 써서 묶어서 이제 사용하고 싶을 때는 맵이라는 걸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 클래스 정의를 안 해도 되니까. 요게 이제 기본 사용법이고요.